1570년 명나라 12살 여자아이 하나가 아버지 앞에서 은화 한 주머니에 팔려나갑니다. 신부도 아니고 하녀도 아닌 황제의 첩으로 끌려가는 거죠. 당시 명나라는 인구 1억 5천만의 세계 최대 제국이었는데 그 중심인 자금성에는 황제 한 명을 위해 2천명이 넘는 여자들이 갇혀 살았거든요. 황제 눈에 드는 건 고작 서너 명, 나머지는 평생 얼굴 한 번 못 보고 굶어 죽거나 독살당하거나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자금성이라는 황금빛 감옥에서 벌어진 이름 없는 첩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은 칠을 한 마차 안은 땀과 말똥 냄새로 진동했고 소녀는 덜컹거리는 바닥에 웅크린 채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는데 자금성에 끌려간 여자아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며칠을 달려 도착한 곳은 피처럼 붉은 거대한 문이었고 그 앞에는 눈빛이 싸늘한 내시들이 소녀들을 가축처럼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발가벗은 채로 검사가 시작됐는데 내시들이 피부를 훑고 이빨을 벌려보고 발 크기를 쟀거든요. 코가 조금 삐뚤다고 바로 쫓겨나는 애가 있었고 발이 작다고 남겨지는 애가 있었는데 발이 작으면 전족을 하기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족이 뭐냐면 어린 여자아이 발뼈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주먹만 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소녀는 간신히 검사를 통과했고 이제부터 후궁이라는 이름의 전쟁터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후궁 안은 비단 벽과 향기로 가득했지만 공기 자체가 긴장과 공포로 무거웠는데 먼저 들어온 첩들의 눈빛이 칼날 같았거든요. 여기서는 친구 같은 건 없었고 모든 여자가 경쟁자였으며 황제 침대 자리 하나를 위해 자기 자식도 팔아넘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높은 지위의 후궁에게 차를 따르는 일이었는데 너무 느리다고 뺨을 맞았죠. 뺨이 얼얼했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우는 건 약한 거고 약하면 죽는 거니까요.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복종하고 매력을 보여주고 살아남는 것. 실수하면 직장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는 거였는데 옆에 있던 애가 귀족한테 술을 쏟았다가 다음날 사라졌거든요. 소문에는 궁궐 바닥 밑에 묻혔다고 했는데 소녀는 그게 그냥 소문이 아닐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소녀는 13살이 됐는데 이제 자금성의 규칙을 몸으로 익힌 상태였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높은 후궁들 바닥을 닦았고 조금이라도 티끌이 남으면 대나무 회초리가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차를 따를 때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하루 종일 굶겼는데 굶주림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황제 침대는 모든 첩들의 목표였고 거기 오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였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미소 짓는 법, 부채 흔드는 법, 눈을 내리까는 타이밍까지 전부 무기였고 소녀도 그걸 하나씩 배워나갔죠. 그런데 진짜 전쟁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소문이었거든요. 비녀를 꽂은 어떤 첩이 소녀가 귀족의 빚을 훔쳤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결과적으로 소녀는 변소 청소로 밀려났습니다. 그 첩은 그 사이에 황제 앞에서 눈웃음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진실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같은 방을 쓰던 언니빠 첩이 몰래 충고를 해줬는데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기 여자들은 올라가려고 널 비단으로 질식시킬 거라고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게 지난주에 한 첩이 경비병하고 눈이 맞았다가 끌려나갔는데 비명 소리가 해자 쪽에서 끊겼거든요. 그날 밤 연못의 잉어들이 유난히 잘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소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회가 찾아온 건 어느 연애였는데 높은 후궁이 소녀를 데리고 가서 술을 따르게 했거든요. 소녀는 집안 전체 값보다 비싼 비단 옷을 입혀줬지만 그건 선물이 아니라 목줄이었습니다. 귀족에게 술을 따르는데 그 남자가 계속 손목을 스쳤고 소름이 돋았지만 움찔하면 안 됐어요. 황제의 어머니가 옥저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칼날을 목에 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물러났는데 찰나에 정적이 흐르고 높은 후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만하네. 이 한마디가 독사굴에서 얻은 첫 번째 생명줄이었죠. 그리고 징소리가 울렸는데 황제가 오늘 밤 첩을 부른다는 신호였고 소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되면 아들을 낳아서 신분이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선택 안 되면 다음 숙청 때 잘려나갈 집단에 불과했거든요. 작년 숙청 때는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소녀는 자기가 그 숫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마에 실려서 황제 침전으로 향했는데 전족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서 비단 커튼 사이로 흔들리며 갔거든요. 문이 닫히는 순간 황제 한 명의 법률이 되는 방에 갇힌 거였고 그림자가 다가오면서 등불 아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목이 막혀서 배운 인사말도 까먹었고 황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벨벳으로 감싼 칼날 같았어요. 날 기쁘게 해라.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황제가 가오는 동안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패하면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해자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거든요. 그날 밤을 살아남았지만 대가가 남았는데 손이 며칠째 떨렸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15이 됐을 때 소녀는 후궁의 규칙을 완전히 체득한 유령이 되어 있었어요. 황제 비위 맞추고 다른 후궁들 칼날 피하고 지난달 발코니에서 떨어진 그 첩처럼 안 되기를 기도하는 거였죠. 그 첩의 비단 수건이 부러진 날개처럼 펄럭이며 떨어졌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존이 유일한 기술이었고 소녀는 그걸 피로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16이 되자 후궁은 소녀를 날카롭게 벼려놓았는데 전족한 발은 계속 아팠고 미소는 가면이 됐으며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후궁들의 독 묻은 눈초리를 피하고 함정을 빠져나가는 법을 익혔지만 매일이 뱀구덩이 위 외줄타기 같았습니다. 황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줬고 그 찰나에 비단옷 입은 유령 이상의 존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대박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기는 후궁지 위로 올라가는 티켓이지만 동시에 등에 붙은 관역이기도 했거든요. 비녀 꽂은 그 첩이 지금은 후궁이 됐는데 소녀가 자기 차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진실 따위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황제 어머니 앞에 끌려갔는데 그 얼굴이 묘비처럼 차가웠고 충성을 증명하라 아니면 궁궐 및 귀신들 틈에 끼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찧었지만 허리를 숙이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결백을 주장했어요. 4시에 채찍이 허공에서 맴돌았고 움찔하면 바로 살갗을 찢을 태세였거든요. 기적적으로 하녀 하나가 나타나서 차 따르는 걸 직접 봤다고 증언했고 깨끗했다고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거짓말 하나에 목이 달아나는 거라고요. 아들을 낳자 궁궐이 벌집 걷어찬 것처럼 술렁였는데 남자아이는 소녀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아기 머리 위에 관역을 그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몰래 아기를 안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속삭였는데 후궁들이 요람에 독을 넣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잠은 남의 얘기가 됐고 삐걱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서 칼이 오는 줄 알았어요. 황제가 또 불렀고 가마에 실려서 침전으로 갔는데 비단 커튼이 무덤처럼 소녀를 감쌌습니다. 부채 흔들고 목소리 달빛처럼 부드럽게 해서 비위를 맞췄더니 황제가 웃었어요. 말단 후궁에 봉해졌는데 축하할 일이냐고요? 지옥에서 한 칸 올라간 거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밀어내려는 힘도 세지거든요. 유일한 편이었던 하녀가 음모를 알려줬는데 비녀 후궁이 내실을 매수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반역은 처형이에요. 소녀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도 같이 죽는 거였죠. 빠르게 움직여서 충성스러운 시녀에게 금비녀를 쥐어줬고 그 시녀가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비녀 후궁은 끌려나갔고 비명이 궁궐에 울려 퍼졌는데 이번 라운드는 이긴 거지만 대가가 뭘까요? 아들을 안고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길 때마다 적이 늘어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18이 되자 체스판을 읽을 줄 아는 생존자가 됐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어리고 더 예쁜 새 첩이 들어왔고 그 애의 눈이 소녀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황제 눈길이 옮겨갔고 아들만이 유일한 방패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역병이 궁궐을 휩쓸자 숙청 소문이 돌았는데 후궁이 너무 많고 쌀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지난번에는 수백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아들을 꼭 껴안고 다음 차례가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생존이 왕관이었지만 피로 만든 왕관이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22살 아들은 이제 궁궐 안에서 걸어다니는 관역인 채로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칼을 피해왔어요. 쇠칼도 말에 칼도. 그런데 공기가 더 무거워졌는데 역병과 공포로 가득 찼거든요. 황제가 아팠고 조정은 뒤죽박죽이었으며 숙청 소문이 비단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 게 느껴졌어요. 직감이었죠. 그리고 터졌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라이벌 후궁이 황제 병을 저주했다고 고발한 거예요. 요술이라고요. 그 말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돌바닥 마당으로 끌려갔는데 달빛이 망나니 칼날에서 번쩍였어요. 유모방에서 아들 비명이 울려오는데 무릎이 꺾였고 전족한 발이 두 번째 심장처럼 욱신거렸습니다. 황제 어머니가 우뚝 서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백해라. 아니면 네 아들도 땅바닥에서 널 따라올 거다. 목이 재처럼 말랐지만 부인을 뱉어냈고 충성스러운 시녀가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빌었어요.
칼이 머리 위에 멈춰섰고 차가운 공기가 목을 핥았습니다. 그때 외침이 들렸어요. 시녀가 훔친 편지를 움켜쥐고 달려왔는데 진주 귀걸이 후궁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 후궁이 내실을 매수해서 방에 약초를 심어놓고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황제 어머니가 멈칫했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칼이 떨어졌는데 소녀한테가 아니라 고발자한테요. 비명이 짧게 끊겼고 피가 엎질러진 먹물처럼 퍼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아들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몰래 먼 사촌한테 빼돌렸는데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역병이 심해지면서 이제 소녀도 기침을 했고 폐가 숯불을 담은 것처럼 탔어요. 궁궐 의원은 후궁 따위 신경 안 썼거든요. 25, 몸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전족한 발은 감염됐고 관절은 수년간 무릎 꿇느라 쑤셨으며 폐는 병으로 흉터가 졌어요. 이제 황제 총애도 아니었고 세첩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소녀가 웃던 곳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겼어요. 아들은 살아있고 숨어있고 어쩌면 자유로울지도 모르죠. 어린 첩들을 가르쳤는데 후궁의 발톱에서 살아남는 법, 피로 얻은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얇아 빠진 깔개에 누워서 열병에 잠식되는데 궁궐은 계속 굴러갔어요. 비단 바스락 칼 가는 소리,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는 순간 소녀는 12살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은화 한 주머니와 바뀌던 그 순간, 흙먼지 날리던 마을 앞길, 멀어지던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때 소녀는 몰랐죠. 자기가 13년을 더 버틸 거라는 걸, 아들 하나를 살려낼 거라는 걸, 이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던 2,000명 중 하나가 끝까지 싸울 거라는 걸요. 자금성 후궁의 기록에 이 소녀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아들이 살아갔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살아갔겠죠. 역사는 황제와 왕비만 기억하지만 그 화려한 궁궐 아래에는 이름 없는 척들의 피와 눈물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2,000명 중 단 한 명의 이야기, 이게 그 소녀의 전부였습니다.